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비트코인이 역대 최고점 8,8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파이코인, 진짜로 곧 파이의 시대가 이제 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 한번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바로 한번 시작해 볼 건데, 자, 일단은 시황 분석 좀 해봐야겠죠.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또 엄청 알차게 많이 있더라고요. 일단은 우리가 비트코인 8,500만 원 돌파를 했어요, 지금. 근데 지금 보시면 나오지만 고가가 8,800만 원. 그러니까 이게 8,800만 원까지도 돌파했어요. 새벽에는 보시면 5분봉으로 볼까요? 5분봉으로 보면은 자, 8,800 여기까지 딱 찍었다가 쫙쫙쫙 떨어졌는데 이게 2월 29일 2시 10분입니다. 이제 오늘 새벽에 이렇게 8,800, 8,800만 원 이렇게 찍었다가 쫙 내려왔는데, 그래서 올해 1억을 돌파 한 해 만에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비트코인 반감기가 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상승이 있었고, 그런데 파는 물량을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팔아 제꼈다, 뭐 이런 부분도 좀 볼 수는 있는데, 뭐 아무튼 여기에 의미를 둘 게 아니라 지금 8,800만 원을 돌파했고, 예전에 우리가 비트코인 역대 최고 가격인 8천만 원대를 그냥 훅 올려서 8,800만 원을 찍어버렸다는 거. 그게 바로 2월 29일, 오늘이 2월의 마지막, 그쵸? 굉장히 큰 역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합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코인들이 지금 쫙쫙쫙 상승을 하기 시작하는 이런 모습들을 쭉 볼 때 거의 보면은 그냥 비트코인, 이더리움 위주로 상승을 했던 것 같아요. 이더리움 역시도 지금 가격이 쫙 올랐다가 비트코인과 비슷하게 갔는데 살짝 그 화력이 약한 편이다. 하지만 지금 보면 468만 원은 정말 엄청난 가격이다. 그리고 480만 원까지도 갔었는데 예전에 비해서 확실히 많이 올랐다라는 걸 우리가 또 한 번 느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뭐 다들 아시겠지만 한 달 단위로 봤을 때도 거의 최고점에 달했다. 예전에 사실 이더리움이 570만 원까지 간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이더리움의 상승을 좀 더 기대해 볼 수도 있고, 이더리움이 뭐 그거 외에도 좀 다양하게 3월 달에 덴쿤 업그레이드도 있고 하니까 뭐 이런 걸 봤을 때 제가 이더를 사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다라는 거. 그리고 비트코인 반감기를 또 고려해 봤을 때는 이거에 대한 가격 변동은 어떤 식으로 또 어떻게 일어날까? 살짝 이런 부분에 기대를 또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내용 볼게요. 이더리움 비트코인 비율이 1월 초 이후에 최고로 올라갔다. 하지만 이거는 제가 어저께 내용이기 때문에 더 많이 올라갔을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이런 식이다 지금.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백악관은 비트코인 채굴이 전력망에 상당한 부담을 준다고 이 팍스 비즈니스가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에 대해서 비트코인을 자꾸 뭔가 악재를 만들어서 또 내리려고 뭔가 노력을 하지만 그 노력 소용없다라는 거 여러분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올랐잖아요. 한편 애플카 같은 경우에 애플이 전기 자동차를 만들려는 모든 계획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해가지고 약간의 충격을 주기도 하는데, 사실 자동차 사업에 애플이 약간 끼어든 거 뭐 이거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라고 보진 않지만 그러기에는 엄청난 기술력이 필요했던 걸까요? 아무튼 이렇게 중단이 됐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고, JP모건은 암호화폐 가격 상승이 지속될 만한 지속될 뿐만 아니라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니 개선되고 있으면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이 올라간다는 거야. 약간 전 이런 기대감을 또 해볼 수도 있겠지만 8,800만 원 과연 여기서 끝이 날까요? 요것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이럴 때 롱이나 한번 쳐놨으면은 진짜 돈 많이 벌었을 텐데 라는 생각도 조금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윳돈, 현금이라는 걸 쟁여놨다가 뭐라도 한번 해봐야 되는 이런 건데 사실 좀 아쉽긴 하네요. 저는 무포였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CNN 트럼프 미시건주 경선에서 승리했다. 5연승 이렇게 파죽지세라고 했는데, 확실히 트럼프가 코인을 지지한다 뭐 이런 내용들도 확실히 영향력이 없진 않았다. 전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투표가 15%를 넘어서 비상이다. 바이든 쪽도 승리 예측인데 지지가 없대요. 그죠? 심각한 부분이고. 자, 다음 내용 보면은 최근에 3개월간 가상자산 거래소 원화마켓 상장 건수인데 코인원 30개, 그죠? 빗썸 24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금감원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지원 가이드라인을 발표 임박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 상장이 힘들어지면은 3월 발표에 앞두고 좀 더 빠르게 상장을 하는 뭐 이런 추세를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업비트가 의외로 너무 저조하다. 옛날엔 상장을 많이 이렇게 했는데, 그죠? 일단은 요런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되겠고요. 자, 다음 내용 보면은 사실 좀 심각한 부분이기도 하고 이거는 좀 국가적인 문제 뭐 이런 것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출생아 10년 만에 반토막이 났고 출산율 1위 뭐 세종도 한 명대가 깨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나마 좀 많이 나왔던 세종인데, 자, 일단은 이게 뭔 소리냐, 좀 더 요 표를 보면 이해하실 겁니다. 자, 옛날에는 그래도 아무리 우리가 저출산 해도 세종은 한 명 낳고 뭐 이렇게 했는데, 자, 보시면 이거는 가임 여성 한 명이 낳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되는 아이의 수라고 얘기해요. 17개 시도 모두 합계 출산율이 0명대라는 거 알 수 있죠. 0.7명 정도가 평균이었는데 그 평균마저도 지금 떨어져서 4분기 합계 출산율이 사상 첫 0.6명대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아무튼 간에 출산율의 보루, 이 세종마저도 이렇게 지금 한 명대에서 떨어지다 보니까 확실히 지금 우리나라가 심각하다라는 걸 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저출산 시대에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그리고 정말 뭐 저도 이제 최근에 출산을 하긴 했지만 실제로 보면 그래요. 뭐냐면 먹고 살기 진짜 힘들어요. 뭐 아무리 지금 뭐 옛날처럼 그게 아니라 뭐 100만 원씩 돈 준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돈 주는 거 소용없어요. 왜? 여러분들 집값이 얼마예요? 자, 그냥 제가 단면적으로 한번 계산해 봅시다. 집값이요. 진짜 비싸요. 보면은 그래도 서울에서 살려고 하면은 서울에서 뭐 이렇게 어느 정도 평수에 있는 뭐한 20에서 30평 정도 이런 집이라고 치면요. 보통 여러분들 한 7, 8억 정도는 최소한 가지고 있어야 돼요. 7, 8억 가지고도 힘들어. 한 7, 8억 정도 가지고 있어야 집을 살 수 있어요. 물론 이거보다 싼 집도 있고 이거보다 비싼 집도 있는데 이거 가지고 또 비판하면 할 말은 없어요. 그러면 서울에서 이렇게 벗어나려면 뭐 인천, 경기 뭐 이런 지역에 살아야 되는데 뭐 상관없어요. 나머지 지역은. 근데 살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계산해봐요. 자, 내가 월급을 갖다가 월급을 한 200을 받아요. 200. 자, 200 최저시급 뭐 이렇게 계산해서 한 230 뭐 이런 식으로 받아요. 250. 자, 250 받는다고 치면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해보면 대충 답 나와요. 왜? 이거를 갖다가 250을 12개월 동안 계속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먹고 안 써 이렇게 해서 저금을 해도 얼마입니까? 이게 모이는 게 별로 안 돼요. 해봐야 3천입니다 이거. 자, 근데 집값은 얼마예요? 뭐 집값은 7, 8억이라 했죠. 근데 7, 8억? 그래요. 아무나 서울에서 살 기준이지 뭐 다른데 지방권으로 가면 한 2에서 3억 정도 된다고 쳐봅시다. 한 1, 2억짜리도 있고요. 자, 이 정도 된다고 했을 때 해도 자그마치 한 6년에서 7년 정도 존버해야 돼요. 근데 이건 제가 지금 아무것도 안 먹고 안 쓰고 소비를 안 했을 때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따져보면은 1억 모기도 사실 힘들어요. 1억에서 2억 모기도. 제가 이건 나중에 내가 얼마나 부자인가, 얼마나 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은 제가 좀 더 추후에 한번 영상을 따로 찍을 생각인데 아무튼 지금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심각하다. 근데 이런 차원에서 복지를 준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복지가 엄청나게 크다. 그죠? 예전에 이렇게 예전 세대에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당연히 크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예전엔 그런 것도 없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 복지마저도 뭔가 이 민심이 돌아서지 않기 때문에 지금 출산율 자체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에요. 전국의 17개 시도 가운데 합계 출산율이 한 명대인 지역은 한 명도 없었고 세종시도 출생아 감소하며 지난해 합계 출산을 0.97명 해서 한 명 아래로 떨어졌다. 서울 출산율은 0.55명으로 전국 꼴찌였고 사망자 수는 이렇게 35만 2,700명으로 1년 전보다 2만 200명 감소했지만 출생아 수보다 많아서 인구는 12만 2,800명 자연 감소했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출산율 한 명대 시도 제로라고 해가지고 19만 1690건에서 19만 3673건으로 해서 1%가 증가했다라는 거 볼 수 있고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가 많아졌다는 점에서 예단하기 힘들다는 분석이 나왔고 혼인 건수가 증가하는 것은 코로나19로 결혼을 미룬 예비 부부들이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결혼식을 올린 영향도 있고 실제로 지난해 혼인 건수는 11월과 12월에 각각 4.4, 11.6 감소해가지고 하반기 들어서 감소폭이 커졌다 얘기합니다. 코인 항상 정말 상승장, 불장이 나오면은 이런 얘기들을 해요. 이게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것들도 코인이 계속 상승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언젠간 또 하락이라는 걸 해요. 과연 어디에 지금 가 있을까요? 이 새로운 논리
아니면 아직도 환상, 탐욕 요쪽에 포함이 될까요? 아니면 여기까지 올라간 상태일까요? 이거는 각자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디가 끝일지는 진짜 알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자, 저럴 때 이제 쇼치면 대박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냥 말만 할 뿐이지 1억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자, 실시간으로 부자가 되고 있는 엘살바도르. 야, V 표시 봐보세요. 엄청 멋있습니다. 저렇게 딱 그 투자를 했어야 돼요. 그죠? 자, 한편 샘 뱅크먼, 우리 지금 교도소에 가 계신 샘 뱅크먼 씨가 솔라나 사세요에서 추천을 했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수감된 샘 뱅크먼 프리드가 교도관들에게 암호화폐 정보를 공유하며 솔라나 투자를 추천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좀 궁금하죠? 그래서 솔라나 가격 한번 볼 건데 잠깐만요. 봅시다. 솔라나 얼마나 많이 올랐을까? 야, 솔라나 그냥 샀으면 우리 교도관들이 뱅크먼 듣고 샀으면 이 아니라 다 불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랐던 거겠죠. 뭐 아무튼 오르긴 올랐으니까요. 자, 다음 내용 보면은 코인베이스 앱스토어 순위가 이렇게 서서히 상승해가지고 지금 1월 이후에 최고치에 달했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 뭡니까? 확실히 코인 시장이 지금 엄청나게 이목을 집중받고 있구나. 이런 부분도 볼 수 있고, 다음 내용 보면은 5주 전에 짐 크레이머는 어때요? 비트코인이 제자리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이 말을 한 이후에 55% 상승, 무려 한 달 만에 지금 55%가 상승했다. 이거 굉장히 또 큰 소식이에요. 그죠? 이런 부분 또 살펴볼 수 있겠고, 오늘 현물 비트코인 ETF 거래량이 이전 기록의 2배 이상인 75억 달러를 넘어섰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거래량을 보면 되는데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라는 것도 우리가 또 한번 느낄 수 있는데, 한편 뭐 파이코인 같은 경우는 반대로 많이 떨어졌어요. 비트코인이 오른 게 호재가 되는 걸까요? 아니, 호재가 아니라 악재가 되는 걸까요? 막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지금 10% 하락을 한 상태다. 근데 뭐 IOU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크게 뭔가 이거에 대한 영향력을 갖진 않는다. 개인적으로 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다음 내용 보면은 뭐 뉴스에서 나오는데, 자, 맙소사 억만장자 맥주 출시를 축하한다 해가지고 파이를 통해서 뭐 맥주를 출시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래요. 뭐 아무튼 근데 전 이거에 그렇게 큰 공감이 가진 않아요. 근데 애들이 말하는 그 맥주라는 게 억만장자 맥주 출시를 축하한다 했는데, 뭐 이게 상표 그냥 등록 라이센스가 승인이 된 거지 이게 맥주 출시라는 게 아니에요. 파이 맥주가 아니라 이렇게 보면은 상표 출원이 특허청에 의해 승인이 되었고 이 출원이 심사관에게 배정이 되었다 해서 2월 1일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 그냥 이거지. 뭐 이거에 엄청난 큰 의미를 부여받거나 하는 건 아니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참고해서 볼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 내용 보면은 지금 계속해서 좀 좋아요. 시그널이 굉장히 좋고 1시간 전에도 지금 뭐 이렇게 수량이 마이그레이션 이동이 됐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5천만 개 이동됐고, 2시간 전에, 이틀 전에도 5천만 개 이동됐고, 여기 5일 전에도 5천만 개 이동됐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동이 되고 있다는 건 분명히 전 좋은 시그널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 움직이면 이제 우리의 차례도 오고 우리의 지갑에도 실제로 파이가 들어올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자, 한편 파이스쿨 토크쇼 뭐 참가 등록 해가지고 돼 있는데 사실 좀 특이하긴 해요. 그죠? 3월 16일에 오후 1시부터 30분에서 4시간 반 동안 한다라고 돼 있고, 스페이스 쉐어 뭐 코엑스 센터 근처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듣기로는 유튜버 누구죠? 그 커피도사님이 뭐 진행을 한다라고 얘기를 듣긴 했는데요. 참석자 소개서 강의, 뭐 강사 참석 인원 소개, 그리고 파이 네트워크 블록체인 이해와 뭐 노드 운영 보상 관리 내용 뭐 내용이 나오고, 파이코인 오픈 메인넷 준비 활동 주의사항에서 뭐 KYC 레퍼럴 독려 방법, 뭐 사기 예방, 파이코인 기반의 미래 제시, 그리고 국내 거래소 가입, 파이코인에 대한 포괄적 질의 응답 돼 있는데, 사실 저는 이게 약간 이제 애매한 게 국내외 거래소 가입, 이거 약간 물음표스럽긴 해요. 혹시나 좀 뭐 추천인 코드가 들어간 거나 강의인데 약간 이제 그런 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파이노믹스 책, 그 다음에 노드 컴퓨터 기타 경품 추첨이라고 내용이 나옵니다. 뭐 10분 동안 한다고 하는데 경품 추첨을 한다니까 뭐 이것도 한번 참고해서 보실 부분이고, 만약에 이거 이제 참석했는데 노드 컴퓨터 이제 이런 거 딱 걸리면 야 그래도 돈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반전인 건 좀 있어요. 반전은 뭐냐면 뭐 강의 진행해가지고 내용이 나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주제 발표, 그 다음에 뭐 사회자, 그리고 누구든 참석 가능하다 해서 이 선착순 50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카페, 파이파버 카페에 가면은 본인이 직접 올려놓은 그 글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제가 뭐 대신 뭐 얘기해줘야 되고 이런 거 아니니까. 자, 그리고 이제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될 수 있다. 근데 아래에 보면은 반전인 게 참가비를 아래의 계좌로 입금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참가비가 5만원 든대요. 야, 씨, 5만원? 어떻게 보면 좀 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거 5만원 건 아니에요. 자, 보시면 대관료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13시부터 18시 해가지고 내용이 나오는데,
자, 그 비룸이, 이게 비룸이거든요? 그래서 50만원 플러스라고 돼 있는데, 한 50만원 정도 들어간다. 그러면은, 한 10명치에 대해서는 돈을 갖다 이렇게 낸다라는 건데, 자, 50만이면은, 그러니까 5만원이면 자그마치 50명 했을 때 250만원 받는 거예요. 여기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 지금 4시간 반이죠? 그 강의하는데 50만원 이상 들어가면은 대충 못 빼고 하면은 한 180만원 정도 남지 않을까. 그럼 거기서 실제로 나머지 뭐 강사분들이 나눠 갔든지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뭐 책도 구매하고 노드 컴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이런 거를 또 가격을 빼면은 실제로는 그래도 한 100만원 정도 남지 않을까. 이제 그냥 뭐 원가 계산 제가 해보면 대충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00만원에서 뭐 3명에서 강의를 하니까 30만원씩은 나눠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이걸 또 나누기 4를 하면은 시급 7만원이면 좀 세네. 뭐 아무튼 요 정도 그냥 해석을 해본 거지. 저게 꼭 맞다 틀리다 이런 건 아니에요. 저 강의에 대해서 뭘 하려는 그게 아니라 근데 이제 저기에 뭐 이렇게 다른 의도로 뭔가가 접근이 되면은 안 될 것 같긴 한데 뭐 아무튼 50명 받는다 이렇게 했던 것도 좀 특이하긴 한데 아무튼 저거를 이제 앞으로 전국 지역에 하기 위해서 뭔가 활성화를 시키는 것 같긴 하지만 굳이 이제 파이에 대해서 강의까지 하고 그 강의를 들으러 갈 뭐 그런 것들 노드 같은 경우는 좀 들을만 할 것 같아요. 노드는 근데 그 외적인 부분은 사실은 약간 저는 그런 의문점이 좀 들어요. 저도 그럼 강의라도 좀 띄워볼까 이제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 그냥 개인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다른 의도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 뭐 커피 도사님이 이렇게 하신다니까 응원을 개인적으로 하는 바입니다. 다음 내용 한번 봐볼게요. 자 일단은 지금 보면은 파이에 대해서 쭉 나와 있고 지금 사우스 코리아 해가지고 약간 줄어든 듯한 이런 느낌 243인데 이제 240 또 떨어지면 안 되는데 뭐 아무튼 이런 불안한 요소들 노드에 대해서는 언제쯤 다시 이렇게 정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좀 이런 현 상황이다라는 거를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내용 보면 파이 도어 지금 보시면은 계속해서 올라는 가고 있는데 지갑에 뭔가 수치가 약간 줄어든 듯한 느낌 2월 28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 2월 28일 현재는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17,772개면은 그래도 상당히 괜찮다. 그죠? 그러면 지금 뭐예요? 역사의 한순간이라고 볼 수 있나요? 9일 연속이면은 물론 과거에도 이런 적은 있는데 9일 연속 이렇게 만약에 얘가 2만까지 가면은 또 9일 연속 2만대를 돌파한 거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처음이 아닐까 싶긴 해요. 보면은 연속으로 돼 있던 게 있긴 있는데 여기 보면 8월 뭐 6일, 10일 이렇게 돼 있고 솔직히 지금 연속으로 돼 있는 경우가 거의 많이 없는데 2만대를 돌파한 게 이게 2만대거든요. 그죠? 2만대를 돌파한 정도면은 상당히 이런 부분이 많지는 않다. 근데 지금 보면은 이 상태가 계속 전 유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올해 메인넷 조건에 달성을 할 수가 있겠고 근데 메인넷 조건뿐만 아니라 가장 큰 해결 과제는 어쨌든 디앱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디앱 쪽에는 과연 누가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인가. 왜냐면 100개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100개 안 되면 또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걱정들은 좀 되는데 뭐 어쨌든 이걸 떠나가지고 지금 파이코인 어쨌든 비트코인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파이코인도 이거에 대해서 진짜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왜? 비트코인 최고 가격은 8천이다. 근데 파이코인은 최고 가격은 8천을 넘을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도 했지만 비트코인이 8천에서 8,800만 원을 돌파했고 하니까 앞으로는 또 1억을 돌파할 가능성 이런 것도 있다고 봅니다. 과연 올해는 어떻게 될까요? 아직까지는 반감기가 좀 남아있는 상태예요. 4월 달에 반감기가 있는데 이 반감기 이후에 과연 어떤 식으로 바뀔지 이 부분이 또 기대가 되고 또 오늘은 파이코인 마지막 날이 아니라 이 2월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코인 시장에 새로운 뭔가 장이 열리는 3월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또 파이코인에 좋은 소식들이 있는 바로 파이데이가 있는 달이기 때문에 또 기대가 한층 더 업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파이코인은 어떠신지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